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붙였느냐 하면요, 깜짝 놀라게 한 귀리죽. 귀리죽 하니까 좀 귀에 생소한 단어죠? 오트밀. 오트밀. 이 오트밀이 무엇을 컨트롤하느냐 하면 요즘같이 골치 아프게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병 중에 하나가 당뇨입니다. 당뇨를 양약을 먹어도 조절이 안 되고 먹고 싶은 음식을 다 빼어놓고 안 먹어도 당이 조절이 안 되고 밥만 먹고 나서 혈당을 재보면 높고 또 아침 공복 혈당이 높지 않다고 해도 헤모글로빈 A1C를 검사해서 그 인덱스를 해보면 보통 5.3 미만이면 의사가 뭐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저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만 보통 재보면 5.7 뭐 그 이상, 어떤 분은 7점 몇까지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너무나 높은 거죠. 이거는 헤모글로빈 A1C는 인덱스지 그 어떤 수치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헤모글로빈이 혈 중에 생활하다가 혈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마다 그 헤모글로빈에게 당이 코팅된 그 인덱스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뇨가 무르익어서 합병증까지 상당히 진행이 된 후래야 당뇨라는 진단을 받게 돼요. 아침 공복 혈당치에만 의존해 보니까 아침 공복 혈당은 상당히 낮은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당뇨의 합병증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당뇨가 뿌리를 내리고 있게 되는 것을 의사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간접적으로 진단을 붙이는 것을 규명해낸 것이 헤모글로빈 A1C 인덱스입니다. 자, 이 귀리죽이 혈당을 조절해줘요. 그러면 이 귀리죽이 혈당을 조절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됐을까? 벌써 상당한 수년 전이죠. 닥터 제임스 앤더슨이라는 그 켄터키, 이 미국의 켄터키 대학에 이분이 당뇨 환자들을 돌보면서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한 바 이 귀리죽이 당뇨 환자의 혈당치를 조절을 해주는가 하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것을 참 섬세하신 분이세요. 환자를 치료하는 가운데 알게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당뇨 환자에게 귀리죽을 먹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귀리죽에 무엇이 있길래 이 혈당치를 조절을 해주라? 아주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우선 귀리에, 그러니까 오트죠. 오트에 매크로뉴트리언트 하면 전분,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는 매크로뉴트리언트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뉴트리언트 하면 비타민, 광물질, 중성 광물질, 뭐 파이토메디슨 같은 거, 뭐 안타이옥시단트, 뭐 효소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다 마이크로뉴트리언트라고 우리 영양학 계통에서는 그렇게 분리를 합니다. 그러는데 이 매크로뉴트리언트, 전분이나 지방이나 단백질이 밀하고 비교해 볼 때 얼만큼 더 많으냐 하면은요,
배나 됩니다. 이 귀리는.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영양학적으로 그렇게 영양분이 충분히 많은데 어떻게 해서 영양 과다가 되면 문제가 되는 줄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당뇨의 혈당치를 조절을 해주는가? 아,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예, 우선 이 전분에서는 이 O2 귀리에 무슨 이 전분이 한번 처리가 되면은 스타치가 되는데 이 스타치 중에 당에 들어가면 당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당의 종류가 있는 거니? 이 귀리에는 O2에는 덱스트린, 말토즈, 글루코즈, 그 다음에 플럭토즈. 그런데 이 플럭토즈가 소량이 있는데 얘는 어떻게 된 것이 인슐린 없이도 세포 안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췌장에 인슐린을 자극해서 인슐린을 많이 분비해내지 않아도 세포 안에 쏙 들어가 가지고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을 학자들이 연구해냈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러니까는 아, 그런가 하면은 이 귀리의 눈에 있는 그 베타그루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용해성 섬유질이에요. 이것이 솔루브 용해성 식물성 섬유질이 이 O2에 있기 때문에 대단히 당뇨에 좋다는 것을 알게 냈고 혈당을 조절해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한 귀리죽 이렇게 말했느냐면요. 제가 사실 당뇨 전기 증세가 와서 얼마 전서부터 조금 신경이 조금 곤두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이 해봤는데 지금은 완전히 증세가 다 호전되었고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것저것을 찾고 있던 중에 왜 제가 일생 동안에 거의 O2는 먹어본 일이 없어요. 왜? 보리에 알러지가 제가 있어서 보리를 못 먹어요. 그러는가 하면 밀도 제가 밀가루 음식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귀리도 저에게는 알러지가 있어서 못 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지금 당뇨에 좋다는 것은 다 해보는 와중에 제 환자 하나가 이 플로리다에 계신데 그분하고 하루 그분이 저에게 상담을 걸어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던 중에 그분이 저에게 상담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분에게 상담을 받은 꼴이 됐습니다. 저는 요즘 귀리죽을 아침마다 먹는데 아침 먹고 나서 2시간 있다 혈당치를 조사를 해보면은 혈당이 올라가질 않고 그저 조금 높긴 높지만 상당히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십니까? 참 대단히 좋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용기가 생겼어요. 내가 귀리를 먹어보고 내가 과연 알러지가 있어서 실리악 디지스처럼 과민성이 있어서 못 먹는지 먹는지는 먹어봐야 알겠다. 그리고 한번 먹어보자. 그리고 배가 아프거나 설사하거나 좀 힘든 그런 과정을 겪을지 모르지만 맞는지 안 맞는지 먹어보자. 그리고 먹기 시작했는데 소량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귀리죽을. 그리고 스틸 컷이라는 것으로 그 홀 양분이 빠져나가지도 않고 한 그런 것으로다가 아주 깐난쟁이 암죽 쓰듯 열심히 정성껏 만들어서 먹기 시작했는데 한 열흘 지나니까 제가 당뇨 전기 증세가 있는 것이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있자. 이 귀리라는 것은 어떠한 곡식인지 좀 알고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공부를 시작해서 보니까요. 아니 귀리가 이렇게 좋은 음식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이 전분이 귀리에 있는 전분은 밀에 있는 전분보다 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되어서 단당이 된 그 상태는 덱스트린, 말토스, 글루코스, 그 다음에는 플럭토즈. 플럭토즈는 아무 소화 과정도 없이 그냥 귀리에 참여하고 있는 과당 종류의 하나인데, 얘는 인슐린의 분비 없이, 혈중에 인슐린이 없어도 그냥 세포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화해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그런 당인 것을 리서치 연구하신 분들이 알았고, 그러니까는 이 귀리죽은 당뇨 환자에게 아주 좋은 음식이겠구나 하고 추천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등잔빛이 어둡다고 저는 얼마 전까지도, 한 3개월 전까지도 잘 모르고, 저는 보리 알러지가 있으니까 귀리는 아예 치다도 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먹고 이렇게 굉장한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귀리에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당뇨 하면은 합병증으로 인슐린이 혈중에 높으니까 또 뭐가 따라 붙습니까? 콜레스테롤이 높아지죠. 또 근데 이 귀리에는 지방이 얼만큼 있느냐면 보통 밀보다는 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타 그루칸이라는 거는 귀리의 눈에 있는, 귀리의 눈 하면은 벌써 용해성 섬유질입니다. 그래서 이 베타 그루칸 하면은 용해되는 식물성 그 섬유질이에요. 근데 얘가 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성질이 있는데 얼마나 우리 마음에 꼭 드는 예쁜 짓만 하는지 아세요? 나쁜 콜레스테롤 하면 뭐죠? 여러분 벌써 머릿속에 딱 떠오르시죠? 왜냐하면 기름에 대해서는 여러분 신경을 다 곤두세우고 계시잖아요. LDL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HDL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그 HDL 수치가 혈중에서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지는 또 않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쁜 콜레스테롤은 제거해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증가시켜주고, 얼마나 예쁜 짓만 합니까? 이 귀리 브랜, 그 눈이 있는 그 껍질에 있는 그 용해성 식물성 섬유질인 베타 그루칸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예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니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 뭘 잡수시면 되시겠습니까? 이제 아침으로 해장국 잡수시려고요? 아니요. 오트밀을 해 잡수세요. 네, 오트밀 만드는 법도 말씀드리죠. 그러는가 하면은요, 지방이 바로 리놀릭 애시드라는 필수 지방산인 아주 좋은 지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 가지 그 스테롤이 있어요. 에비노스테롤, 파이토스테롤. 이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헉! 귀리에 있는 그 지방은 아주 좋은 지방이 다른 곡식에 한 배가 있는데, 특히 밀 같은 것도 상당히 그 좋은 성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보다 배가 되는 지방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리놀릭 애시드 필수 지방산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런 스테롤이라는 이런 좋은 지방이 있고, 그 다음에 레시딘이라고 하면은요 포스포리피드, 인이 붙어 있는 지방으로서 우리 세포막을 형성하는데 필수로 필요한 것이고, 우리 뇌신경의 세포막을 형성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뇌신경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레시딘이 많이 필요한데, 이 레시딘이라는 것이 바로 이 귀리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콜레스테롤을
또 낮춰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그 vegetable fiber, 베타 그루칸이라는 것은요, 변비도 퇴치해주지요. 그러니까 변비는 만병의 원인이죠. 그러는가 하면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데 왜 낮춰주는지 아십니까? 이 섬유질이, 용해성 식물성 섬유질인 베타 그루칸이 귀리죽을 통해서 우리 소화기에 들어가면은 대개는 3번째 소장에서 이 담즙이 다시 흡수가 돼서 혈중을 통해서 간으로 가요. 그런데 3번째 소장에서 싹 흡수를 해서 누가 흡수를 해가요? 베타그루칸이라는 용해성 식물성 섬유질이 바로 이 귀리에 있는 그것이 담즙을 싹 흡수해서 배변으로 배설을 시키니까 재흡수가 되면은 간이 새롭게 담즙을 만들 필요가 없는데 다 배설이 되고 없으니까 소화 과정에 있어서는 담즙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간이 담즙을 열심히 만들어서 음식이 들어올 적에 십이지장으로 내뿜어 줘야 소화 과정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담즙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담즙은 무엇이 원료인지 아세요? 콜레스테롤이 원료예요. 그러니까는 콜레스테롤을 빨리 응용해서 담즙을 만들어내니까 뭐가 낮아져요? 혈중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죠.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여러분, 이론에 딱 맞으시죠? 네? 그러는가 하면은 콜레스테롤이 낮아지니까 또 우리 몸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동맥경화증이 치료가 되겠죠.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으니까요. 당연하죠? 연쇄 반응으로.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낮아지니까는 동맥경화증이 슬슬 치료가 되고, 예? 혈액 순환이 원활하게 되는가 하면 누가 또 좋습니까? 아테리얼 하이퍼텐션이라고 해서 동맥 경화증, 동맥 고혈압증, 예? 이 혈압이 또 슬슬 정상치로 떨어져. 왜? 혈압은 본래 우리의 생명의 장기인 뇌라든가 시인장, 콩팥이라든가 심장 자체라든가 이런 그 생명의 장기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은 심장에게 명령하기를 압을 높여, 내가 혈액순환이 공급이 안 되니까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내가 지금 살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하면은 혈압이 높아지고 그 혈액순환이 채 길이 많이 솟아하고 막혀서 못 가는 데까지 산소 공급이 되는 그런 상황이 고혈압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지질증, 그 다음에 이렇게 동맥경화증, 고혈압 이런 것은 그 다음에 이 당뇨, 그 인슐린이 혈중에 하이퍼인슐리네미아, 그러니까 혈중 인슐린이 높아지는 거, 이것이 다 연쇄 반응을 가지고 혈압을 높여주는 건데 이것이 슬슬 풀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풀려나가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귀리죽, 오트밀. 오트밀에 있는 이런 성분 때문에. 놀랍지 않으세요? 그거는 무슨 영국에서는 옛날에 말의 그 음식으로 말이나 먹이든 그런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나 먹고 사는 음식으로 여기던 것이 높이 아주 등장을 했죠. 그런가 하면은 내가 이번에 경험도 했지만요. 실리악 디지스, 제가 실리악 디지스라고는 한번 강의도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만은, 실리악 디지스는 그리아딘이라는 이 글루틴, 밀에 있는 단백질은 그 이름이
그루틴이에요. 그루틴인데 이 그루틴에는요. 밀에 있는 그루틴이라는 그 밀에 있는 단백질은 현재 정확하게 알려진 것만 해도 18가지 종류인데 그중에 그리아딘이라고 있어요. 이름이 단백질 이름이에요. 이 그리아딘이 소화기에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고 이렇게 오는 것이 셀리악 디지스고 아기 때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그런 체질을 타고난 사람도 있고 또 후천적으로 생기는 acquired 후천적으로 생긴 셀리악 디지스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트레이드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또 괜찮기도 하고 이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또 간접적인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체질도 있고 그런 것이 셀리악 디지스인데요. 이 귀리에는 이 그리아딘이 아주 조금 있어요. 예, 이 귀리에는 아주 조금 trace amount 정도. 그래서 심하지 않은 분들은 잘 요리를 할 때에 아주 어린아이 깐난쟁이 암죽 만두들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잡수시면은 별 증세 없이 잘 넘어갑니다. 내가 이번에 그 애기 암죽 만들듯 귀리죽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보자. 그러면 혹시 내가 그런 보더라인에 놓여 있기 때문에 괜찮게 먹고 당뇨 전기 증세가 호전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하에서 그렇게 먹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주 경과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귀리는 소화기가 아주 예민하고 센시티브하고 소화기 장애로 이모 저모로 고생하시는 분, 그럼 소화기에 어떤 문제로 고생을 하느냐? 위에는 위염, 그 다음에 위나 또 십이지장에 궤양이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이 다이버티큘럼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내가 뭔지를 찾아보지 못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다이버티큘라이티스. 하여튼 이 대장에요. 이런 기억이 나려고 하면서도 안 나오네요. 이렇게 맹장처럼 이 벽에서부터 뭐가 자꾸 자라서 이렇게 나와서 건들건들 하는 그곳에 맹장염처럼 염증이 온 것이 다이버티큘라이티스라고 하는 것이고 용종이라고 하던가요? 한국말로는 이거 미국말도 잘 모르는데 한국말까지 잊어버렸으니 이것도 저것도 이제 아니가 됐습니다. 이 용종에 염증이 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45세 넘으면은 콜로노스코피, 그러니까 대장 내시경을 해가지고 검사해서 이런 것이 있으면 자르고 지지고 하는 거는 이것이 나중에 대장암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검사하고 미리 다 자르고 지지고 그렇게 해버리는 것이 이 다이버티큘라이티스. 그러니까 여기 염증이 왔으면 다이버티큘라이티스 용종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장염, 콜라이티스, 대장염 이런 데에 바로 이 귀리죽이 대단히 좋습니다. 이런 데에 좋은 이유는요. 여기에 굉장히 미끈미끈한 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 뮤실레이즈, 예? 마치 젤라티노스, 우리가 묵 만드는 것 같은 그런 거. 예를 들면은 콩국에다가도 묵 같은 거를 또 썰어서 넣어서 후루룩 시원하게 먹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 바다에서 나오는 식물성 젤라틴 같은 것으로 물에다 타서 그냥 묵처럼 고정을 시키면은 되는 건데 여름에 아주 시원하고
소화에 부담도 되지 않고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이 뮤실라지너스. 그러니까 여기 그 귀리죽을 쏘아 놓으면은 냄비에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풀 쏜 것처럼 미끈미끈한 것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용해가 되는 섬유질이에요. 이 용해가 되는 섬유질은요, 위벽에서부터 뭐 소장의 벽, 대장의 벽까지 그런 데를 이 점막계통을 보호하면서 치료를 해주는. 그러니까는 소화기가 예민하고 소화기 장애가 있는 사람은 바로 이 귀류죽의 그 미끈미끈한 그 용해성 섬유질 때문에 보호를 받고 모든 이 염증이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보다 한 발자국 앞서서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거는 자극성 조미료를 각별히 잡수시지 아니하시면은 이런 그 점막계통이 쓸려 나가서 보호막이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이런 염증이나 내지는 궤양도 안 올 텐데, 우리 한국 사람 음식에는 자극성 조미료가 꽤 많은데 이 자극성 조미료 먹는 것도 인위백이었기 때문에 자극성 조미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안 잡수시면은 식욕이 떨어지게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이 귀리에 있는 뮤실레이즈가 이런 장의 그 점막계통의 막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소화기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 안 하고 지날 수 없는 것은요, 귀리에는 우리의 신경계통에 굉장히 좋은 일을 해요. 크게 원을 그리고 말한다면 우리 브레인에 보통 좋은 먹거리가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좋으냐? 예, 여기에는요, 우선 글루코스, 이 단당, 예, 그 단당도 그 모체가 누구냐? 케인 슈가에서 나오는 설탕이냐, 아니면은 어떤 곡식을 그 싹을 내 가지고 그 다음에 만들어서 시럽을 만든 조청 같은 거냐, 아니면 나무에서 뽑은 메이플 시럽이냐, 아니면은 꿀이냐, 여러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 글루코스, 특히 이 귀리에서 나온 귀리의 전분에서부터 처리돼서 나온 이 글루코스는 우리 뇌세포의 에너지원입니다. 뇌세포는 글루코스만 받아들여서 그 뇌신경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발생하기 때문에 이 뇌신경은 글루코스가 자기의 그 에너지원이에요. 그러는가 하면은 fatty acid, 아주 지방이 좋은, 그리고 또 fatty acid도 이 뇌신경은 당이 없을 때는 fatty acid를 에너지화 시키는 또 그런 그 키톤 메타볼리즘이라고 해서 또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 귀리에는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포러스, 인이 붙어 있는 지방, 이것이 세포막을 아주 튼튼하게 해서 유해 산소가 좀 먹지 못하도록 하는 데도 아주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레시들은 유황 지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거고요. 뇌에서 신진대사해서 에너지를 방출해내는데 비타민 B1, 다이아민이 없이는 촉매로서 일하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 귀리에는 비타민 B1, 다이아민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이 귀리는 압력솥에다가 요리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점액질 같은 이 뮤실라지노스 이런 그 용해성 섬유질 때문에요, 막 끓어 넘치고 하니까는 스토브 위에서 스테인리스 냄비나 아니면 자간 그런 좋은 것으로다가 지키고 서서 요리를 잘 해내야지만 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뇌신경에 좋은 마이크로 뉴트리언트가 잔뜩 들어있는 것이 이 귀리예요. 네. 예, 이것이 전부 그 카보하이드레이트 전분이 스타치가 되면 스타치에서부터 유리해서 나오는 영양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그 뇌신경의 기능을 더 아주 증진시켜주고 활기차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아주 탁식하지 아니한 난탁식 독성이 없는 에비닌이라는 알칼로이드가 있는데 아주 소량 있는데 이것이 신경 안정제처럼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경을 안정시키기 때문에 이 불면증이 있다든가 피곤증이 있다든가 우울증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신경을 많이 소모를 시킨 그런 그 피곤증이 심히 온다든가 이런 분들은요 이 귀리 차를 만들어서 마셔도 좋고 또 귀리죽을 아침으로 잡수셔도 좋고요. 그러니까는 공부하는 이 시험 공부를 하는 학생이나 또 경쟁이 심한 운동 경기를 하는 애틀레틱 퍼슨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그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에게 참 추천할 만한 좋은 것이 이 귀리죽입니다. 오트 브레네는요, 그러니까 이 귀리의 눈에 그 눈도 그 껍질이요, 예, 거기에 있는 데는요, 그 실리콘도 있고 비타민 A도 있고 비타민 B도 B1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B1, 3, 6, 12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먹을 뿐만 아니라 이걸로다가 그 물 1쿼터 1리터죠. 1리터 1000cc요. 그거를 끓일 때에 이 오트를 그러니까 스틸 컷 오트라고요. 스틸 컷 오트는 미리 가공하지 않은 그냥 통짜 귀리를 아주 날카로운 그 날이 쓴 칼로다가 착착착착 잘라서 어느 정도로 자잔하게 자르느냐 하면은 수수에 반할 정도로 자잔해요. 좁쌀보다는 조금 굵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스틸 컷 오트라고 해서 그것이 한 번도 이 수분을 가하지도 않고 열을 가하지도 않은 아주 홀썸한 귀리라고 예,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납작 귀리로서는 한 번 그 스팀을 살짝 해서 그냥 눌러서 납작하게 납작 보리처럼 그렇게 납작납작하게 하는 납작 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엔 스팀하고 열 처리를 꽤 해서 끓는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1분이면 그냥 죽이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가공을 한 것이라 많은 영양분이 이미 소모되어 있고 홀썸하지 아니한 그런 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리 그리고는 우리가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1리터 물에다가 그 물이 끓을 때에 한 2 테이블스푼 정도요, 그러니까 8분의 1컵 정도의 이런 홀썸한 스틸 컷 귀리를 집어넣고 물을 송알송알 끓여서 오트 티를 만들어서 그거를 하루 종일 물 대신 마셔도 고혈압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소화기에도 좋고 좋지만 이거를 목욕할 때 목욕물에다 집어넣고 이 아토피성 피부 질환이 있어서 많이 몸이 가렵다든가 뭐 이런 분들은
거기다가 목욕을 해도 좋고 또 거기다 목욕을 하면은 피부만 그렇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신경이 안정이 되어서 잠을 잘 잘 수 있는 그런 체질로 바뀌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요리법이 있는데 제가 제일 즐겨하는 요리법은요. 역시 귀리죽이더라고요. 네, 제가 소화기가 약한 사람이라 귀리죽을 제가 다 해봤어요. 슬로우 쿠커 크락팟에다가 저녁에 앉혀놨다가 아침에 어떻게 되나도 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참 장난질 많이 했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물을 팔팔 끓일 때에 스틸 컷 오트를 집어넣고 1분마다 저으면서 뚜껑을 덮은 채 아직도 높은 그 온도에서 한 5분이면 된다고 했는데 저는 한 7, 8분 그렇게 충분히 한 다음에 불을 아주 낮게 하고 뚜껑을 덮고 5분마다 한 번씩 저어줘서 한 30분간을 뜸을 들이는 그렇게 했더니 저같이 예민한 소화기는 잘 받아들이고 별 문제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트밀을 정성스럽게 만드시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을 위해서는요. 무슬리라고 해야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를 다 넣어서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슬로우 쿠커에다가 약식 만들죠. 찹쌀로다가 그거와 같이 여러 말린 과일과 신선한 과일과 뭐 꿀과 뭐 이런 거를 견과류와 다 함께 넣어서 그렇게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법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거 하고는 안 통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는 이 귀리의 그 물은요 고혈압에도 좋고 그 다음에는 신경성 있는 사람에게도 좋고 그 다음에는 물 대신 아몬드 우유 혹은 코코넛 밀크 이거를 넣어서 만들어 보셔서 여러분 체질이 잘 받아들이면 좋고요. 저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해보지 않았고 들깨 우유가 항상 저를 편안하게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오트밀 귀리 죽은 귀리 죽대로 잘 왜냐하면 이 스틸 컷이 조금 그 앞만 열심히 잘 쿡을 한다고 그래도 그 알갱이가 좀 오돌도돌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씩 잘 씹어서 먹고 그 다음에 블루베리를 먹고 그 다음에 바나나를 사이사이에 반찬처럼 먹고 또 귀리를 먹고 그 다음에 나중에 들깨 우유나 그 다음엔 아몬드 우유를 따로 마셔주는 그런 상황으로 했더니 이 참 깐난쟁이 같은 소화기가 제대로 잘 처리를 해서 상당히 당이 좋아지는 그래서 이게 인터널 앤 엑스터널 먹기도 하고 외부로 이것이 피부에도 우리 피부에 잡티를 다 없애주고 얼마나 여러분을 예쁘게 만들어주는지 몰라요. 뿐인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귀리에는 모든 곡식에 그러하듯 이 곡식에는 메지오닌이라는 필수 지방산이 있습니다. 메지오닌은 결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결안이 요즘 그 백혈구 바이러스도 보균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건강에 추천할 만한 먹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유 자라는 애들이 메지오닌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제법 그래도 영양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그런 질문을 대뜸 하십니다. 곡식에는 메지오닌이 있습니다. 이 귀리에는 메지오닌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라이신이라든가 트레오닌이라는 이 두 가지 필수 지방산 하면 8가지 필수 지방산인데 벌써 이 두 가지는 누구에게 없느냐 하면은요, 이 곡식에
게 없어요. 예. 그래서 곡식에 있는 단백질은 불완전 단백질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그럼 곡식만 주로 먹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콩에는 이런 필수 지방산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치크피 가반조라고도 하죠. 거기에는 이 라이신이라는 필수 지방산하고 또 드레오닌이라는 필수 지방산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곡식에는 특히 귀리에는 메지오닌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루 중에 두 끼 식사 중에 아침에 오트밀을 잡수셨으면 메지오닌이 들어갔죠. 두 번째 식사에 콩 요리를 해서 잡수시면은 그때에는 라이신이라든가 트레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많이 콩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 중에 영양가가 간에서 다 컨주게이트해서 완전 단백질이 들어간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모든 보수작용을 하는 일, 어린아이들에게는 자라는 일, 뼈를 튼튼하게 하는 일, 이러한 일을 잘 해주기 때문에 또 우리 현미밥을 할 적에 땅콩, 올게닉 난지에모 땅콩을 콩처럼 넣고 밥을 지시면은 이거 완전 그 단백질이 되어 가지고 여러분 영양실조가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콩이면 콩, 곡식이면 곡식에 완전 필수 아미노산이 다 있게끔 완전 단백질을 넣어서 만드시지 이렇게 따로따로 만드셨나? 제가 오늘 그거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요 오트밀을 먹으면서 제가 미리 쿡을 해놓은 치크피 가반조 빈을 토마토 소스에다가 요리해 놓은 게 있길래 그걸 그냥 크게 한 숟갈 수북하게 해서 곁들여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소화가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소화가 이게 완전 단백질이 곡식이나 콩에 있으면은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해서 만들으셔서 우리가 음식을 먹되 소화가 용이하고 소화를 용이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적으로 소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간이 그거를 다 모아서 필요한 대로 다시 필요한 대로 합성을 해서 세포에게 필요한 원료를 공급해주면 몸이 다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구나. 그래서 제가 옳거니 나는 아침엔 오트밀, 그러니까 귀리죽을 먹고 두 번째 식사에는 콩 요리를 먹는 그것이 잘해 온 것이구나. 그러니까는 같은 끼니에 안 먹어도 하루 중에 두 끼에서 나누어서 먹으면은 그것이 간이 자기의 임무를 잘 이행하면은 균형 잡힌 영양을 흡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되겠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참 이 세상에는 숨은 아직도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아직도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요즘 배우고 있기 때문에 더욱 머리를 숙이고 안다가 아니라 나도 같이 여러분과 함께 배우고 살아갑니다 하고 겸손해질 수 있어서 참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침에 이제부터 귀리죽, 그 다음에 아침에 귀리죽을 먹으니까 뭐가 또 편안한지 아세요? 아침에 뭐 이런 베리 종류, 블루베리는 눈에도 좋죠. 이 참 귀리는 눈에도 좋아요. 시신경에도 아주 좋아요. 베리 종류, 또 뭐 이 딸기 종류요. 이런 거는 다 얼려 있으니까 그냥 꺼내면 되죠. 바나나는 껍질만 벗기면 되죠. 넛 종류는 뭐 적당히 다 준비해 놨죠. 뭐 우유를 만들든지 뭐 살짝 로스트를 해서 잘 씹어 잡수시든지 이렇게 하니까 아침 문제가 간단히 해결이 되니까요. 두 번째 식사에 야채 음식을
조금 더 한 두 가지, 세 가지 종류로 균형을 잡히게 하면서 콩 요리를 한다든가 두부 요리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밥은 아주 조금 반 그릇 정도로 해결 볼 수 있는 두 번째 식사에 신경을 많이 쓰고 복일이 훨씬 쉬워졌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꼭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어떤 재미있는 새로운 것들을 여러분과 이야기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